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8월 달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무더위가 정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이 산속에서 숲의 어떤 그 기운이, 시원한 기운이 좀 영상에서 전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떠신가요? 그래도 숲의 푸른 그 숲과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그래도 자연의 에너지를, 매미 소리와 온갖 풀벌레 소리, 새 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야외에서 그나마 이렇게 영상을 우리 시민들께 이렇게 찍어서 보내드리면 생기 에너지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 지고는 못 산다, 당하고는 못 산다, 철저히 내가 당한 만큼은 반드시 갚아준다, 이런 신조로 살아가는 삶과, 또 한쪽으로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줘라 하는 것처럼 그냥 남들이 보면 어리숙하고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은 삶인 것 같은데, 한쪽 측면에서는 상생하는 삶, 또 다른 말로 하면 합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하고, 뭐가 더 장단점이라 그럴까, 뭐가 어떤 점이 다른지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딱 받은 그대로 나는 갚아준다, 절대 지고는 못 산다. 그런 분들이 우리 삶에 똑똑하게 잘 사는 것 같죠. 힘이 있는 것 같고, 자기 스스로 한 몸 지킬 힘이 있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자기를 지키는 힘이 있다라고 보통은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어떤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게 이기는 것 같고 그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게 아니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절대 당하고는 나는 못 산다, 지고는 못 산다, 무조건 받은 만큼 되돌려 준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더 큰 마음으로 좀 더 멋있게 얘기를 한다, 이러면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한다, 뭐 이런 신조로 살아가는 분들이 아주 멋지게 잘 사는 것 같죠. 그래서 당당하다, 힘이 있다 라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두고, 저 사람 참 당당하다, 힘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질을 한번 쭉 들어가 보면 그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절대 지고는 못 살고 꼭 당한 만큼은 보복을 하고야 말고, 나를 누구에게도 약한 존재라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보여주고 철저히 응징하면서 먹히느냐 먹느냐에 대한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의 시대에는 그게 답이다, 이런 의식으로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얼마나 편협된 생각이었는지를 오늘 한번 낱낱이 우리가 한번 풀어서 사고방식을 한번 바꿔보자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가 자연의 법칙이라고 우리들 착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약육강식이야말로 자연의 법칙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연은요,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상생하는 것이 자연이고, 조화롭게 절묘하게 어우러져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어느 시대 때부터 이게 인식이 완전히 잘못 박혀서 약육강식, 생존경쟁, 이게 자연의 마치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거기 속고 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힘을 가져야만 내가 남에게 안 먹힌다.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를 내가 이렇게 굴복시켜서 내가 위에 서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적자생존, 무조건 내가 잡아먹히느냐 또는 잡아먹느냐, 이 승부의 게임이다. 그렇게 우리는 세뇌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오랜 시절을. 그런데 깨달은 자들, 정말 성현들이라고 얘기하는 성자급이나 또는 위대한 그 종교의 어떤 창시자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이 하는 말들은 그게 세상이 잘 사는 게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진정으로 윤택하고 풍요롭고 내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라고 할 때 내가 잘 사는 길은, 내가 존귀하고 영화롭고 그리고 빛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은 내가 힘을 갖춰서 남을 내가 짓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잘 사는 것, 그리고 절대로 난 지고 못 산다 할 만큼 누가 나를 딱 건드리면 바로 응징해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 하나 지킬 수 있다. 이런 논리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듯 하죠. 근데 이제 이 시대가 바뀌는 때가 오고 있어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진리가 아니다 이거죠. 자연은 약육강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생태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면서 아무리 정점에 있는,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존재조차도 가장 낮은 단계에 가장 미미하고 미생물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그런 그 존재들에게 다시 또 먹이가 되는, 이 돌고 도는 상생의 원리로 계속해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생명은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연의 대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이해, 그 개념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왜 약육강식이니, 당한 대로 나는 반드시 갚아줘야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느니, 이런 그 이론에 그게 타당성이라고 할까, 나름대로 우리가 거기에 솔깃했던 이유는 나를 지키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세상을 더 성장하고 내가 내 세상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게, 내가 더 복제와 번식이라고 하는 게, 내가 더 영역이 커져서 내가 이 세상에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의 최우선, 그러니까 생명의 근본 목적이죠. 어떤 생명체든 간에 생명체의 근본적인 그 유전자 코드에서 근본적인 생명의 그 작용은 생육하고 번식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번식하고 복제하고 영토가 넓어지듯이 점점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게 우리 생명체들이 가진 기본 본능이다 이거죠. 그걸 채우면 우리는 만족한다. 그게 영화롭고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딛고 밟고 남을 잡아먹고 우리가 강자가 된다, 남을 점령해서 내 것으로 복속시켜서 다 내 것이 되는 상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내가 다 흡수시켜서 다 죽여버리고 나만 계속 커져가는 상태. 그게 생명의 기본적으로 이게 자연 법칙이다. 이것이야말로 암덩어리라고 하는 암 같은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번식의 속성이죠. 이거는 공멸이에요. 암은 결국은 숙주세포라고, 자기가 기생하고 있는 숙주를 죽이면 자기도 죽는 게임이죠. 이게 암이 가진, 암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명 속성이고, 자연의 근본 속성은 상생이라고 하는 합생의 원리가 작용이 돼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 세포생물학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 공부하고 갑시다. 원시지구라고 불려지는 우리 태초의 지구의 상태를 보면 계속해서 행성들이 막 와서 지구와 충돌하고 용암이 계속 들끓고 계속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그 상태로 계속 격변이 계속 진행되던 그 원시 시대, 원시 지구의 상태에서는
이 지구의 대기라고 하는 이 대기질이 산소가 없는 상태였어요. 뭐 유황이라든지 뭐 암모니아라든지 유독 가스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지구 생태계가 태초의 지구의 원시 그 대기층이었죠. 그러니 원시 대기 상태에서 태초의 생명이 만들어졌는데, 그 태초의 생명체라고 하는 원시 생명체, 다시 말해서 그 뭐 원핵세포, 진핵세포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그 원시세포라고 불려지는 초기 세포들은 혐기성 세포라 그래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존재로 이제 태초의 생명체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혐기성이라고 하는 산소하고는 상극이다. 산소가 있으면 살 수 없는, 오히려 그런 상태로 지구의 대기 자체가 워낙 그 독가스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최적의 환경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하나가 생겨나면서, 그 박테리아는 이 대기의 독성 대기를 먹어서 그 대기를 흡수하면 산소를 배출해내는 그런 그 원시 세포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급속도로 이 생태계가 이 엄청나게 그 독가스가 많은 생태계니까 시아노박테리아가 살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죠. 그래서 계속 독가스를 먹고 자기는 산소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산소가 너무 많아진 거죠. 산소가 엄청 풍부해지기 시작하니까 혐기성 세포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태로 이제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시아노박테리아라든지 이 독가스 종류를 먹고 살아나는 이런 세포들을 잡아먹고 서로 잡아먹는 그런 혈투가 벌어지다가, 이 박테리아들이,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박테리아들이 그 원시 세포에게 잡아먹힌 상태에서 안에서 안 죽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시 세포들 입장에서는, 혐기성 세포들 입장에서는 많아진 산소를 들이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산소가 들어왔는데 안 죽네. 가봐봤더니 내가 잡아먹었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 세포가, 얘는 안에서 다 소멸될 줄 알았더니 안 죽고 살아남은 게, 내가 혐기성 세포인 내가 산소를 어쩌다가 독가스 같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 혐기성 세포들에게는 산소가 들어오면 바로 독인데, 그 산소가 들어오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애들이 산소를 먹고 또 얘들은 또 살아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원핵세포라고 하는 이 원시세포 안에서 이 혐기성 세포로서는 산소가 들어오면 죽는데, 얘들이 미토콘드리아가 자기 안에 들어온 산소를 먹어주면서 대신에 산소를 처리해주는 대신에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 자기 숙주세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관계가 된 거죠. 잡아먹는 관계가 아니라 상생하는 관계가 태초로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지구의 많은 대기에 산소가 많아져도 혐기성 세포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게, 혐기성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 세포가 안에서 산소를 또 처리해 줌으로써, 산소를 처리해 주고 또다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자기 숙주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이 숙주 세포는 ATP가 있어야 또 활동을 하는데, ATP를 자기가 계속 생산해내기에는 아주 열악한 일용직 노동자로만 살아가던 이 원핵 세포가 어느 순간에 미토콘드리아가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안에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원핵세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존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새빵살이 하듯이 들어왔는데, 야, 방 하나 더 늘려줄 테니까 좀 더 많은 그 산소를 처리를 해다오 해서 미토콘드리아가 복제와 번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방을 더 키워주는 거죠. 그럴수록 얘는 ATP가 더 많이 공급되니까 돈이 점점 더 많이 벌리니까 집을 더 키우고 부대 시설을 더 만들고 막 이렇게 되는 부자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태초의 생명들이 그렇게 합생과 함께 공생하는 관계들이 형성된 게 태초의 유기체라고 하는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이제 점점 더 모든 생물들이 다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다 존재하고, 그러면서 ATP를 공급해주는 관계로 지금까지 계속 우리의 세포 안에도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와의 관계는 그렇게 ATP를 공급받고 안에 산소를 또다시 얘는 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에너지 발전소 역할을 미토콘드리아가 하고 있죠. 이걸 왜 얘기하냐면 생명의 기본 작동 원리가 생명결합이라고 하는 것들로 생명이 확장되고 복제되는 게 기본인데, 생명결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생명결합이라고 할 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한다라고 할 때 뭔가 나는 내가 더 커지고 내가 사회에서 내가 더 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게 막 남을 막 내가 더 이렇게 침략하고 잡아먹고 해서 내가 점점 더 포식자로서 더 많은 걸 먹고 내가 성장을 하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에 땅이 충만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이거죠. 진정한 생명의 본질은 생명결합이라는 게 그런 게 생명결합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 몸 안에서의 세포의 생명결합도 그렇게 해서 세포가 번식되고 계속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계속해서 더 많이 이렇게 벌어주기 때문에 세포가 힘이 생겨서 번식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세포가 번식할 때마다 점점 조직이 이제 잘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게 우리 몸의 원리이듯이 우리의 삶도 가만 보면 나라고 하는 한 생명, 나 혼자서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살라 그러면 혼자서 5만 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내가 뭔가 도구도 깎아야 되고, 내가 고기도 먹고 싶으면 고기도 사냥도 가야 되고, 또 물고기도 잡으려면 낚시도 해야 되고,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만약에 상태라면 나 혼자만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관계로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자기의 노동량과 거기에 비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 에너지의 ATP라고 하는 내 생명 기운을 공급받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특히 우리 인간 그 호모사피엔스로 와서 왜 호모사피엔스 종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번식하면서 이 생태계 최상위점에 있게 됐냐면, 원시 시대라고 불려지는 그 시대에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종들이 많았단 말이죠.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뭐 이런 종들 보면 덩치도 막 엄청 더 크고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도구도 만들고 다 할 줄 아는데 아주 다재다능한 존재들이 호모사피엔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힘이 센 종족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종족들은 다 멸종했어요. 멸종하고 다 사라졌죠. 왜 그랬냐? 자기 혼자 뭐 속된 말로 독고다이라고 혼자서 그냥 다 이것저것 하면서 무리를 이루면서 집단화 된다라는 게 생명결합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사회화시키고 조직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유기체가 되는 법을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이런 강한 종들은 혼자서만 살아남는, 혼자서 다 해도 충분히 나 혼자 사냥하고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연합해서 유기체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생명결합의 원리를 여기는 아예 무시한 거죠. 그래서 혼자서 다 한 거예요. 그런 이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여기는 다 멸종하게 된 거죠.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자기 스스로의 힘은 약하다는 걸 알아요. 어느 종에 비해서 그때 당시에 원시 시대에는 호모사피엔스 종이 키도 뭐 1m 정도밖에 안 되고 되게 작은 종이고 굉장히 연약한 종이었기 때문에 이제 금방 나무에서 내려와서 원숭이들이 이제 거의 이제 먼 길을 다니면서 열매도 먼 데 가서 따야 되고 사냥도 좀 하고 와야 되고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 스스로 혼자서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무리를 지어서 분업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센 수컷들은 모여서 사냥을 가고, 힘이 없고 자기가 새끼를 낳아서 길러야 되는 암컷들은
무리지어서 집안에서 이렇게 그 육아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채집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그냥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 안에서 그렇게 뭔가를 채집하는 위주로 전담을 하고,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제 서서히 역할 분담이 일어날 때 조직화라고 하는 게 유기체 안에서 역할 분담이 일어나면서 각자의 하나하나의 단일적인 생명체지만 공동체 안에서 역할들을 나눔으로 해서 서로 간에 상생하고 합생하면서 역할을 나누고 공생하는 것들이 더 시너지가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급속도로 사회화가 진행됐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은 것은 결국은 공동체를 이루었고 사회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동체 사회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유기체를 만든 거죠. 나 하나가 아닌 너, 나와 너, 우리 집단화된 하나의 그 군집체를 형성함으로써 그 군집체 안에서의 각각의 기능들을 나눠 갖고 서로 역할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뭉쳐서 서로 다 잡아먹고 죽이고 막 나만 살면 돼가 아니라 같이 사는 법이 더 자기가 더 풍족해진다는 걸 알아차리면서 결합을 한 거죠. 뭉쳐지기 시작한 군집체가 된다는, 결합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생명 결합이에요. 그게 곧바로 얘기하면 미토콘드리아와 숙주세포 간의 생명 결합으로 일어난 거죠. 나는 ATP를 계속 제공해 줄 테니까 너는 먹을 거리 가져와라 이거죠. 그렇게 서로가 역할을 나눠가면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조직화, 집단화를 시작하면서 인간이 살아남게 됐고, 그 생명 결합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인간이 어느 동물들에게도 없던 그런 집단 조직화를 더 잘 이뤄낸 게, 생명 결합의 기능을 어느 종보다 더 잘 활용한 게 인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연 모든 만물은 약육강식의 어떤 생존 경쟁의 그 원리가 아니라 생명 결합으로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면서 역할 분담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게 가장 더 생존에 유리하다는 걸 알고 무리지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자연은 다 군락을 형성하고 있죠. 군집체를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꽃들도 시기를 나눠서 피는 이유가 땅은 한정돼 있고, 그 땅 안에서 내가 꽃을 다 한꺼번에 다 피우기 시작하면 한 번에 다 폈을 때 그거를 뭐 풍매화라 그래서 그런 벌나비들이 와서 나의 이게 그 수술을, 꽃씨를 퍼날라 줄 수 있는 그 곤충들은 숫자가 한계가 있는데, 한꺼번에 온통 다 꽃이 다 피어버렸다? 그러면 어떤 꽃은 자기 수술을 이렇게 그 포자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멸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을 나눠 피기 시작한 거예요. 때를 나누고, 같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시기를 절묘하게 나눠서 계속 피는 시기를 조절한다 이거죠. 제가 올라오는 이 산길 입구에 백일홍이 아주 지금 예쁘게 피어 있는 그 상태인데, 백일홍의 이름이 100일 동안 꽃이 한번 피면 안 진다라는 게 백일홍의 특징이잖아요. 석 달 열흘 동안 안 진다 이러면 굉장히 오래 가는 건데, 바닥에 보면 백일홍 꽃들이 수두룩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지고 있죠. 근데 안 진다? 왜 안 지냐? 한 가지 안에서 꽃들이 나눠 피는 거예요. 가지 하나 안에서 이번엔 네가 폈으니 너는 피고 지면 또 나는 조금 있다 또 필게 하고, 계속 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꿔가면서, 그 가지에 보면 계속 그 꽃이 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바닥에 보면 수북하게 늘 떨어져 있죠. 화무 10일홍이라고, 꽃은 10일을 못 간다. 어떤 꽃이든 그냥 10일이 지나면 다 진다라고 할 만큼 금방금방 지는 게 꽃의 특성인데, 100일 동안 간다라는 게 한 가지 안에 꽃이 100일 동안 매달려 있다 아니에요. 계속 피고 지고 하는 그 가지 안에서 그 순서를 나눠가면서 피고 있는 거죠. 한 나무 안에, 한 가지 안에 꽃들도 그렇게 합생하고 상생하는 법을 안다. 그래야만 거기에 풍매화들이 와서, 풍매화들이 자기 그를 증식시켜 줄 수 있는 곤충들을 계속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자기가 유지하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 이번에 이렇게 하면 넌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자연의 순리다 이거죠. 계절 따라 다 나눠 피는 이유도, 한꺼번에 다 안 피는 이유가, 그렇게 곤충들이 계속해서 거기를 떠나지 않고 여기 머물러 다오라는 약속이죠. 일종의. 그런 것들처럼 자연은 절묘하게 균형을 맞춰서 내가 나도 다 피고 싶어 한다고 한꺼번에 다 피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합생의 기본 원리는 내가 전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안다라는 게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내가 너는 이럴 때 피면 난 다음에 필게라는 약속이 더 유리한 걸 알고 그 안에서 스스로 조율하면서 자기의 이익이 당장 급하다라고 할 걸 다 자기 것만 챙기지 않고 우선순위를 자기가 볼 줄 아는 그 질서 안에서 내가 그거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나한테 더 많은 걸 준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돌아가는 게 합생의 원리예요. 그래서 합생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뭐 유신 시대를 넘어오고 군사 독재라든지 뭐 이런 한참 그 나라의 번성기 시절을 우리가 막 그 만들어 나갈 때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냥 그 갈아엎어지는 하나의 재료로 다 그냥 우리는 대를 위해서 소를 다 무조건 희생해야 되는, 개인의 뭔가는 다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뭔가로 이렇게 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주 우리의 그 숭고한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죠. 일방적으로 개인은 없다 이거죠. 국가란 이름 안에 다 희생해라 하는 게 그게 그 명분이 돼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절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합생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와 너가 합쳐지면 나는 사라지고 우리만 있어서 국가나 뭐 큰 그 대라고 하는 큰 하나의 그 어떤 유기체를 위해서는 다 개인은 다 희생해라 하고 너는 죽고 없어져라, 너는 아예 너라는 하나의 개인적인 거는 없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아, 이렇게 요구하던 그게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합성을 한다라고 할 때는 먹고 내가 포식자로 내가 다 먹으면 우리라는 이름의 나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나만 커지면 되고 개인의 어떤 그런 편이나 이런 건 일체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나 개인들이 다 풍요롭고 잘 살아야 전체가 잘 산다라는 걸, 이제는 그게 같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방법들을 이제 서서히 알아가고 있죠. 과도기 시절에는 일방적으로 큰 것들만 다 우선이고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뭐 말도 못하고 따라왔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닌 시대를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유기체로서 우리가 됐을 때 내가 희생한다? 개인은 희생하고 나라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뭐 어떤 단체가 잘 되는 그 큰 조직이 잘 되고, 개인은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어떤 그 만족은 일단 내려놔야 된다. 이런 건 이제 구시대적 어떤 그 유물이죠. 안 맞죠, 이제는. 그게 왜냐하면 생명결합의 근본 원리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의 그 합생의 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절대로 없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개인은 개인대로 자기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시너지가 그 안에서 여전히 자기의 어떤 생명이 살아있어 더 왕성한 자기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ATP라고 하는 생기를 조직에게 다 생기를 계속 뿜어주고, 또 그 조직은 이 생기를 그 기반으로 해서 또 더 큰 뭔가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조직체가 점점 더 견고해질수록 나는 이 안에서 나도 생육하고 번성한다 할 때 나도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것들이 더 커져갈 때 유기체가 더 아주 더 다세포로서 점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게 생명결합의 특징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길은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게 생명결합이 아니더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고는 못 산다, 남한테 당한 만큼 나는 그대로 복수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철저히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의 어떤 틀에서만 보게 되면 모든 상대는 다 경쟁의 대상이고 내가 밟지 않으면 밟힌다라는 논리로 늘 그렇게 싸워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자원을 두고 전쟁하는 상태로 우리가 이때까지 적대시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전쟁과 늘 복수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난 당한 만큼 무조건 갚아주고, 나는 힘이 없으면 나는 멸족당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래서 나 하나 지키려면 내가 누구한테 약한 느낌 보여서도 안 되고, 항상 나는 누가 뭐라고 나를 딱 조금이라도 나한테 뭔가 해를 끼치거나 뭔가 좀 나한테 불리한 뭔가를 하면 난 바로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나만 바보 된다. 이런 의식들로 우리는 굉장히 그 촉각이 예민하게 곤두서서 늘 긴장된 사회에서 우리는 싸워야만 된다라고만 내몰려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게 오래 못 가더라 이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나라고 하는 유기체가, 나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이 오래 못 갈 뿐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성장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상태까지 내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정점에 선 상태에서 남일 좋은 일 시키고 나는 다 그 안에서 나만 존재했을 때는 결국은 다 그게 남들한테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일로 다 나중에 이용당하고, 아무도 나중에 나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 없다는 고립감을 느끼면서 결국은 쓸쓸히 다 마감을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보는 방식에서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너희들이 모세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다. 남들이 너한테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함께 기쁘게 심리를 가라. 누가 너희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 말이 오해를 하면 무폭력주의, 무저항주의, 그래서 뭐 그냥 난 쉽게 보이는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거기에 핵심 진리는 생명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줘라 라고 하는 게 맞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 남이 때리면 더 때리라고 대줘라 이런 뜻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고 당한 만큼 갚아줘라 라는 게 모세의 율법이고, 이스라엘이나 이런 그 아랍 쪽의 사람들은 전부 그게 철저한 자기 원칙이 돼 있죠. 지금도 전쟁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받은 만큼 반드시 보복한다. 세계 강대국들도 늘 그 논리로 살아요. 받은 만큼 반드시 응징한다. 그게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이제는 다 바뀌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계속 전쟁밖에 안 일어난다 이거죠. 근데 그런 전쟁으로 서로가 약육강식으로 잡아먹는 논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잘 살라 그러면 내가 영화롭게 빛나게, 내가 좀 더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은 당한 만큼 꼭 갚아주는 응징에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 합생에 있구나.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게 하는 상호 간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내가 줄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구나. 미토콘드리아가 숙주에게 잡아먹혔지만, 너는 나를 오른뺨을 때렸지만 나는 너한테 왼뺨도 대줄게 라는 게, 네가 나를 잡아먹었지만 나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알 때 안 죽이죠. 얘가 나한테 엄청난 걸 주네 하면 그때부터는 대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난 쟤를 분명히 난 굴복시키고 난 점령해야겠어, 난 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난 부려야 되겠어, 이런 논리로 보면 내가 먹고 나면 또 나는 누군가에게 잡혀먹히는 두려움에 늘 나는 방어하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처럼 아무리 재능이 많고 힘이 세도 결국 혼자는 고립되고 나중에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멸종하듯이, 내가 그렇게 돼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내가 그렇게 힘의 논리로만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 이건 오래 못 간다라는 걸 알면 빨리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ATP, 나는 미토콘드리아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나는 ATP를 공급해주는 존재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줘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ATP가 생명의 기운이잖아요. 생명 에너지인데 생기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어딜 가나 내 생기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존재감을 내가 분명히 내가 느끼고, 나는 생기를 뿜어낼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는 해로운 존재로 대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 생기가 필요하니까. 자기한테 생기를 주는 존재를 누가 해야겠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내가 어딜 가나 내가 생기를 주는 존재로 내 역할 자체가 나는 생기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돼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나를 싫어 안 해요. 다 좋아하죠. 개그맨 중에 김종민 같은 그런 개그맨이라고 이제는 얘기할 만큼 정체성이 바뀌어 있는데 방송가에서 그러죠. 김종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개인을 이렇게 제가 지칭해서 하기가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보면 우리가 봐도 아 쟤는 참 무해하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누가 봐도 김종민은 적이 없구나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걔한테는 생기가 그냥 느껴진다. 그냥 느껴지면 편안하고 좋다 이거죠. 아 쟤는 뭔가 바보 같다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만 얼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을 보면 편안해진다 이거죠. 기분 좋아지는 거죠. 그게 생기죠. 김종민만이 가지고 있는 생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쓰는 거예요. 쟤는 언제든지 불러도 부담 안 된다. 근데 김종민은 뭐라고 하냐면은 방송할 때 보면 어느 프로그램이나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는데 다 좋아하는 것 같아도 자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냐? 있다 이거죠. 어떤 제작진들은 자기가 되게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대하거나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대접을 받을 때가 많다 이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고 니까짓 게 나한테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내 오른뺨을 때렸어 하고 네가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다고 왼뺨을 대라라는 게 저 여기도 때려주세요 하는 그게 아니라 나는 너한테 생기를 주는 존재야. 이걸로 어필하는 거죠. 김종민은 어딜 가나 그래서 뭐 조금만 자기가 좀 뭔가 힘들고 막 그래도 항상 먼저 나오는 말 아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맨날 자기 아픈데 자기 불편한데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습관화돼 있는 게 피해의식으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나 자기는 항상 생기가 왜냐하면 자기는 산소를 먹으면 그러니까 숙주세포 입장에서는 안 좋은 에너지가 왔는데 그걸 잘못 먹었는데 이걸 미토콘드리아가 다 처리해 주더라 이거죠. 숙주세포는 혐기성 세포라 산소가 들어오면 독인데 이 독 같은 거를 미토콘드리아가 그걸 자기 먹이랍시고 다 먹고 거기에 생기를 막 준다 이거죠. 그러니 야 얘는 내가 독을 막 처묵처묵해도 생기를 항상 주는 애구나. 그러면 누구도 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무해한 존재가 되는 거죠. 숙주세포 입장에서는 무해하다 미토콘드리아가. 그래서 우리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줘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거죠. 마음대로 다 하시오. 나는 너한테 그냥 뭐 호구처럼 다 뭐든지 끌려다녀 줄게. 이게 아니라 나 사실 너한테 생기를 주는 존재야. 네가 만약 외로울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돼 줄게. 네가 어두운 밤 외로운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돼 줄게. 만약에 이런 존재로 내가 생기를 항상 반짝반짝 어딜 가나 누굴 만나든 나는 이런 존재야 너에게 라고 내가 항상 나에게는 생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면 누가 싫어하겠냐 이거죠. 무해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는 서로 나한테 들어와주면 안 돼 하고 서로가 같이 뭔가 연결되고 싶어하는 생명결합이 어딜 가든 나를 원하죠. 그럼 내가 어디에든 속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거할 곳이 많아지는 거죠. 거할 곳이 많아진다는 게 내가 어디를 가도 나에게는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모두가 다 나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하고 딱히 적을 맺을 이유가 없죠. 그럴 때는 나는 군비를 더 늘려야 되고 내 힘을 키워야 되고 나는 뭔가 내 어떤 생존을 위해서 더 나의 어떤 그 위력을 더 나는 강하게 또는 나의 성벽을 더 강하게 나는 더 쌓아 올려야 돼. 이런데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는다 이거죠. 유일하게 미토콘드리아가 할 수 있는 잘하는 일은 그저 생기를 많이 ATP를 많이 공급해 주는 걸로 그냥 자기의 원래 주재료인 산소 같은 혐기성 세포에게는 독 같은데 나에게는 그게 주된 재료다. 그걸 나는 아주 맛있게 먹고는 나는 ATP를 공급해 줄 뿐이죠. 그러면 누구도 나를 싫어하는 존재가 없는 상태가 되는 상태를 만들자 이거죠. 그게 생명결합의 핵심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딜 가나 내 생기만 늘 내 생기를 비춰내고 내 생기를 드러내고 있으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더라 이거죠.
누구 하나 적이 될 사람이 없다. 설령 누가 나한테 불쾌하게 대하고 누가 나한테 굉장히 불이익을 대하는 어떤 느낌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한테 오른뺨을 맞았다 해도 내가 바로 응징하는 것보다 나는 ATP만 나는 만들 줄 아는 게 내 재능이고 나는 유일한 나의 이 속성이 나는 생기를 뿜어내는 것밖에 없는데 딱히 내가 너를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세포가 이 숙주가 이 미토콘드리아를 대할 때 계속 오른뺨을 때리고 있다. 그러면 생명의 기본 원리가 그거죠. 회피와 접근. 싫으면 자꾸 회피하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하고는 이제 일을 안 하거나 자꾸 관계가 소원해지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하고는 끝나는 거죠. 그럼 얘가 처음에 나한테 막 해를 끼친다고 해서 내가 바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굳이 이 생명체한테 내가 굴복당하느냐. 나는 회피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딴 데서는 언제든 나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갈 데가 많아. 그럼 딴 데는 나를 어서 옵시오 하고 항상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합을 하면 내가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게 또 한편으로 보면 상대가 나한테 오른뺨을 때리고 있는 거를 유기체 입장에서 전체가 유기체라면 ATP를 얘가 공격하고 ATP를 만들어주는 미토콘드리아를 얘가 공격한다? 다른 세포들이 가만 안 있죠. 오히려 다른 세포들이 얘를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내 세포막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얘가 독립적으로 내가 뭔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유기체에서 세포들이 나를 보호하는 게 자연스럽게 형성돼요. 예, 나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원리가 내가 자기 조직화가 확장되고 내가 좀 더 왕성하게 내가 복제하고 번식이 일어나는 게 내가 생명이 왕성해지는 비결이라면 내가 남을 침략하고 내가 무찌르고 뭔가 내가 잡아먹어야만 내가 항상 그런 자리에 서는 거다라는 인식만 이제는 완전히 버려버리면 내가 해야 될 고유의 나의 그 본연의 그 색깔, 본연의 나의 특기는 뭐냐? 나는 생기만 드러내면 되는구나. 어딜 가나 나의 고유의 색깔, 내 생기만 반짝반짝 내가 생기발랄하게 나의 에너지를 그대로 드러내고만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무해하다라고 보고 다 나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럴 때 나는 내가 점점 어딜 가나 다 내가 되는 그런 자기 조직화가 확산되면서 어느 순간에 와보니 나는 아주 사랑스럽고 매력 있고 빛나고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 주는 거예요. 어딜 가나 나를 사랑스러워하죠. 매력적으로 보고. 그리고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왕이면 그런 존재가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가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면 내가 뭐 맨날 내 거 안 지키면 누가 다 뺏어 먹을 거고 나는 당한 만큼 밥 갚아주겠다고 손이 가요 손이가 말보다는 손이 먼저 가지요. 김창렬처럼 툭하면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절대 난 지고 못 살아 하고 늘 어르렁거리면서 그 누구에게도 내 걸 안 뺏기겠다고 내가 칼 들고 늘 두 눈 시퍼렇게 뜨면서 어떤 놈도 나한테 접근 못해 하고 지키고 있는 그 상태보다 나는 무해한 존재로서 어딜 가나 나는 항상 생기를 나는 주는 사람이에요. 생기 필요하신 분 하면 다 저요 하고 옆에 오더라 이거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이라는 걸 알면 굳이 내가 주먹 쥐고 싸울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게 함축된 내용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대주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거죠. 그 말을 알면 우리가 합생이라는 게 뭐고 상생한다는 게 뭐고 생명결합을 한다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내가 점점 자기조직화라고 내가 사회에서의 나의 있을 곳이 더 많아지면서 어딜 가나 나는 다 모두가 다 내가 되는 거예요. 각자 나는 내가 뭐 해계면을 지고 모든 게 다 내 이름으로 해야 돼가 아니라 나는 생기만 내고 있을 뿐인데 나는 어느 세포에든 간에 생기를 주는 미토콘드리아로서 나는 생기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이제 모토를 생기로 잡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무해한 존재로 생기를 주겠다. 그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겠다 이제. 예전에는 툭하면 싸우려고 맨날 싸우려고 덤벼들었던 존재고 절대로 안 진다. 남이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 때린다. 내가 힘으로 못 이기면
깨물어 버린다 하고 물어 뜯어서라도 난 이긴다, 이런 존재로 살아왔다면 이기는 게 아니구나. 오른뺨을 때리면 나도 한 대 오른뺨을 같이 때려주는 게 이기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 나를 경계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아, 쟤는 찌르는 칼이 있구나, 창이 있구나 하면 나도 찔릴 수 있겠구나 라고 느껴지면 경계를 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저 상대가 나를 찌를 수 있다라는 항상 그 경계심을 가지면서 서로가 생명결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어딜 가나 저는 무해한 존재예요. 저는 항상 생기만 드릴 거예요. 저한테 에너지를 산소만 주시면 저는 산소만 먹고 저는 생기를 드릴게요 하고 어딜 가나 그렇게 생기를 주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생명결합의 근본적인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생태계에 가득 차 있는 생명의 기운들이 왕성하게 채워져 있듯이 우리의 삶도 어딜 가나 내가 왕성하게 나의 기운들이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생명결합을 명심하고 내가 생기로 살아야겠구나. 나는 이제부터 미토콘드리아야.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잡아먹어봐야 너한테는 하나도 득도 안 되고 나는 오히려 네하고 같이 합생하면서 생기를 네가 받는 게 더 좋지 않겠니 하면서 우리는 생기를 주는 존재다라는 걸 선포하면서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